안녕 3학년 친구들,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또 자신이 정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읽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읽은 책의 내용을 간추려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읽었나요? 혹시 발표할 친구? 선생님 그냥 조용히 눈으로만 읽었어요. 저 혼자서.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중이 되죠. 저쪽에 있는 친구, 머리 뻑뻑 긁던 친구. 그렇지. 뭐라고? 그래. 동생이랑 둘이서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읽기를 했는데 동생이 좀 잘 못 읽어서 답답했어요. 그래도 동생이 기특하다.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또 뭐라고? 저는 동생이 아니고 누나였는데요. 같이 읽자고 했다가 괜히 짜증만 내고요. 꿀밤 맞을 뻔했어요. 누나 좀 도와주지. 자, 그럼 오늘은 읽은 책, 여러분이 그렇게 읽은 책을 내용을 간추린 걸 한번 뭐라고?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지나가 버렸다고. 기다려 잠깐만 말하세요. 네, 뭐라고요? 자,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 나, 형 이렇게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책을 읽었대요. 우와, 재밌었겠다. 완전 웃기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랬군요. 너무 훌륭한 가족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괜찮아요. 이렇게 읽은 책의 내용을 오늘 한번 간추려 볼게요. 자, 책 22쪽입니다. 펴세요. 자, 거기 보면 독서 후라고 적혀 있고요.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 나누기 두 가지를 하자고 하죠. 책 내용을 간추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생각을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책 내용 간추리기라고 되어 있고 한 권을 끝까지 읽고 책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책 끝까지 다 읽었어요. 다 못 읽은 친구들은 읽었다고 해요. 그냥 읽었다고 생각하고 내용 간추릴 때는 생각으로만 간추리는 게 아니고 책의 내용을 조금 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책을 마저 읽고 간추려도 괜찮아요. 아직 못 읽은 친구들은. 아니면 정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읽었던 책을 해도 괜찮아요. 그 전에 읽었던 책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책 제목 별주부전. 아마 별주부전을 간추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별주부전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겠죠? 대부분 다 알 것 같아요. 이 책이 내용이 짧지는 않아요. 그죠? 이야기가 풀어져 있어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간추렸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별주부전. 옛날 바다에 사는 용왕이 큰 병에 걸렸다. 의사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다. 용왕은 신하가 별주부에게 토끼를 데려오라고 했다. 용왕은 다시 읽을게. 용왕은 신하 별주부에게 토끼를 데려오라고 했다. 별주부는 육지로 나가 토끼를 속여서 데려왔다. 토끼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이 여기 없다고 육지에 있다고 했다. 토끼 말을 믿은 용왕은 토끼를 육지로 보내어 주었다. 토끼는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도망갔다. 자, 선생님이 읽으면서 실수를 좀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자, 내용이 어때요? 긴 한 권의 책이 요렇게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로 줄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빠진 내용은 없어요. 이게 바로 내용을 간추리는 거예요. 아주 잘 간추려놨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간추릴 텐데 혹시 내용 간추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읽은 별주부전을 가만히 한번 봐봐요. 뭐가 보이나요 혹시? 네, 말하세요. 생각났나 봐. 보고 바로 알았나?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주저리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저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고 이어지지 않고 뭐뭐 했다라고 짧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밝은 친구예요. 잘 발견했어요. 문장이 길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잘 간추릴까? 간추린다는 것 자체가 내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짧게. 길게 쓰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짧고 간단하게 쓴다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 중요한 내용을 쓴다는 건 다 아는데 도대체 저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저걸 보면 저게 중요한 것 같고 도무지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못 고르니까 내용을 간추리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거기 지우개 박사님이 아주 좋은 팁을 여러분한테 주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이야기 글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를 생각해보고 간추려요. 이야기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화책이에요. 이야기로 된 책들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를 생각해보고 간추려요. 어이구, 저기 누가 육하원칙이라고 소리 지르는 친구 있는데 맞아요. 자,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를 생각하고 간추리면 쉬운데 한번 봐요. 어디 별주부절은 이야기죠. 별주부절 한번 가볼게요. 옛날 뭐예요? 언제? 바다에 사는 뭘까요? 바다니까 어디에서? 용왕이 뭐예요? 누가? 큰 병에 걸렸다. 무엇을 했나? 땀이 떨어지죠. 이렇게 쓰니까 쉬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의사가 누가? 의사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대. 이거는 의사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제나 어디에서가 생략이 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간추리면 쉽게 간추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책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설명하는 글은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정리한 뒤에 관련 있는 내용을 덧붙이며 간추려라고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이야기 글은 이렇게 하고 설명하는 글이 뭐예요? 뭔가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걸 설명하는 걸. 그러면 설명하는 글은 가장 중심되는 낱말. 만약에 내가 우리들이 사는 집 아니면 우리나라의 집이라는 아까 앞에 있는 책이 있었죠.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다 설명을 하죠. 그럼 중심 내용이 뭘까요? 보니까 아파트? 아파트가 중심 내용이야. 아파트는 이러이러하다. 한옥 중에서도 기와집이 중요한 낱말이에요. 그럼 기와집에 대해서 기와집은 이런 점이 좋은 점이다. 초가집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그 낱말이에요. 그래서 그 낱말 중심으로 관련 있는 것을 쓰면 돼요. 굉장히 쉽죠? 생각보다. 내용을 간추리는 게 동화보다 오히려 설명하는 글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는 딱딱 맞추어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추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한 책, 내가 읽은 책이 동화책인가 아니면은 뭐 역사책인가 아니면은 뭔가를 설명하는 책인가를 생각해보고 이 방법에 맞추어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간추려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써야 되니까 여기 23쪽 여러분 쓰면 됩니다. 내용을 제목을 적고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간추리면 되는데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면 좋겠지만 잠깐 아직 수업이 남았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이 긴 글을 쓰고 멈춤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멈춤해놓고 이걸 쓰고 이어서 들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것을 책장을 넘겨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따라오고 선생님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23쪽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쨌든 선생님은 갈 거예요. 25쪽으로 갈 거예요. 자, 25쪽을 넘기면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내용 간추리기였는데 내용 간추리기는 앞에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는 생각 나누기잖아요. 생각 나누기 다음 활동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 해봅시다 하고 나와 있죠. 24, 25, 26쪽까지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선택 1, 선택 2, 선택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라는 건데요. 첫 번째 선택 1, 새롭게 안 내용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책 제목을 쓰고 새롭게 안 점 하나 둘 셋, 더 알고 싶은 점 하나 둘 셋. 꼭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 세 가지 다 써야 되나요?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유롭게 쓰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 선택 1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럼 이렇게 적고 난 뒤에 정리한 내용을 서로 야, 난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됐어. 나는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돼서 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선택 1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아마 설명하는 글을 읽었으면 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게 된 점, 새롭게 안 점, 올챙이 다리가 나면서 개구리가 되는 것을 나는 처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줬고, 그 다음, 더 알고 싶은 점, 개구리를 먹는다는 게 진짜인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라는데,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것은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5쪽 선택 2. 자, 나는 선택 2는 인상 깊은 장면을 표현하기라고 돼 있죠. 인상 깊은 장면을 쓰고 왜 그게 인상 깊었는지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인상 깊은 게 뭐예요? 그렇죠. 뭔가 가슴에 확 와닿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국어 선생님의 사투리가 확 귀에 꽂혀. 이런 게 바로 인상 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밑에 보면 종이봉지 공주에 나오는 용감한 공주를 그릴 거야. 공주는 종이봉지를 입고도 용감하게 왕자처럼 구하러 갔어 라고 여자친구가 말했죠. 뭐라고요? 선생님 왜 흉내 안 내냐고요? 정말 기다려. 다시 종이봉지 공주에 나오는 용감한 공주를 그릴 거야. 공주는 종이봉지를 입고도 용감하게 왕자를 구하러 갔어. 듣니? 그 다음 남자친구. 자, 다시 남자친구 목소리 장착합니다. 시작. 발레하는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가 열심히 발레를 따라하는 장면을 그릴 거야. 할아버지 사랑이 느껴져서 좋았거든. 자, 이렇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리기도 있는데요. 그리기는 붙임 1, 활용 붙임 1의 그리기 자료를 활용하세요 됐는데요. 자, 시간 있는 친구, 하고 싶은 친구만 이거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선택이에요. 종이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26쪽을 볼게요. 26쪽을 보면은 선택 3,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나오는 인상 깊었던 물건을 골라서 선물하기. 그 이제 예시로 적힌 거 한번 볼게요. 책 제목 행복한 청소부, 선물할 물건 파란색 물통, 선물할 사람 언니, 선물하고 싶은 까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언니는 그림을 잘 그린다. 언니에게 청소부 아저씨께서 쓰시던 물통을 선물하면 아저씨처럼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그림도 잘 그릴 것 같다라고 이유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어떤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깨비 방망이, 선물할 물건 도깨비 방망이, 선물할 사람 엄마, 선물하고 싶은 까닭. 엄마는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시니까 뭐든지 두드리면 뚝딱하고 다 되어서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를 선물해 드리면 엄마가 편하실 것 같아서 선물하고 싶어요. 오, 감동. 오, 대단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선택 1, 2, 3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요. 하고 싶은 친구는 셋 다 해도 괜찮아요. 나는 어차피 집에서 학교 나가고 시간이 많으니까 1, 2, 3 다 해봐야지 하는 친구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선택 3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형아를 골탕 먹이는 걸 선물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그런 걸 내가 선물 받고 싶다든지, 뭐 이런 걸 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안 그런가요?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택 3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 마찬가지 수업 마치고 해도 괜찮고 지금 멈춤 해놓고 쓰고 다시 이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기 27쪽입니다. 아유, 힘들다. 오늘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거지? 진짜.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독서활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 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책을 빌리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간추리고, 느낌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걸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봐요. 나에게 맞는 책을 정했나요? 내 경험과 관련지어 읽었나요?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잘 말했나요? 정한 책을 끝까지 읽었나요? 자, 매우 잘함 동그라미 셋, 잘함 둘, 보통 하나로 색칠하면 돼. 뭐야? 벌써 선생님 읽는 동안 다 색칠했잖아. 야, 완전 빨리 맞추고 싶은가 봐. 하지만
뒤에 더 있다는 것. 메롱. 자, 28쪽. 빨리 합시다. 자, 더 찾아 읽기. 읽고 싶은 책, 더 찾아 읽으라는 건데요. 28쪽 보면은 책을 고를 때 짝이 추천해준 식물 이야기를 더 읽어보고 싶어. 목소리 다시 남자친구 좋아하는 인물 이야기를 더 찾아 읽을 거야. 네, 좋아하는 인물 이야기 읽으면 좋죠. 윈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거기 적어보라는 것이에요. 책 제목 글 쓰니 이 책을 고른 까닭. 이게 제일 힘들죠. 까닭. 친구가 추천해서 아니면 더 읽고 싶어서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싶어서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읽은 책과 관련 있는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봐요. 그래서 비슷한 책을 계속 한번 골라 읽어보라는 뜻 같습니다. 그 다음 29쪽 독서 습관 기르기 드디어 마지막 쪽입니다. 힘내세요. 서점이나 책이 많은 곳에 가면 기분이 좋다. 이게 짜증내는 친구도 있어요. 답답하게 장난감도 하나도 없이. 근데 기분이 좋은 친구들이 있는지. 그 다음 새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마음이 설렌다. 이건 대부분 다 그렇죠. 와, 어떤 글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 내가 책 속 등장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읽는다. 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 다음 읽은 책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야, 이게 여기는 이랬어 저랬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친구랑 책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뭐가 되어 있죠? 매우 그렇다. 입을 활짝 벌리고 웃기. 그렇다. 입을 다물지만 웃기. 보통이다. 나 보통인 거야? 하는 얼굴. 자, 그 얼굴 표시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독서 습관이 어떤가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서 단원 수업이었습니다. 책에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을 이 수업 마치고 하려고 결정한 친구들은 하도록 합니다. 등교하면은 담임선생님께서 국어책을 쭉 넘겨보시면서 제대로 수업을 했는지 검사하실 거예요. 에이, 요놈 안 하고 장난치고 놀았구나. 꽁! 꿀밤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천천히 자기 생각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독서 단원 마치고 우리는 내일 1. 재미가 톡톡 단원으로 갈 겁니다. 친구들 안녕.